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트럭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대동맥 수술의 세계적 명의로 유명한 59세의 주석중 씨의 죽음에 그가 살린 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추모 글을 올리고 있고 빈소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를 보도한 조갑제TV 동영상에 의사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소화기 내과 의사인데 복부 초음파를 하다가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 환자들을 1년에 2~3명 정도 발견하여 3차 병원으로 전원시키곤 합니다. 병원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전원시키곤 합니다. 현재는 병원을 옮기려고 해도 대동맥류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의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전원도 쉽지 않고 중환자실 자리가 없으면은 환자를 무턱대고 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환자 치료의 수가를 올려서 더 많은 병원이 중환자실 침대를 늘리고 방이 많아지고 지원하는 의사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중 교수의 미망인과 자녀는 이제 사택에서 나와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고 할 터이고, 그동안 환자 열심히 보느라 집안에서 애들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셨을 고인의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2중 3중고가 남은 유가족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10분 거리의 사택에 산다는 말 자체가 의사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밑에 또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남의 생명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는데 정작 본인의 생명은 허무하게 가셨네요. 명복을 빕니다. 이 한조란 분은 운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은 항상 공포나 위협 운전을 하는 대소형 트럭들이 문제입니다. 특히 덤프 트럭의 공포 운전은 항상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덤프 트럭 운전자들의 인성과 자질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깎아서 죽어 떠나셨도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회전 도로에 건널목을 만들지 말고 건널목을 우회전 도로 부근에서 뚝 띄어서 만들면은 이런 사고가 방지됩니다. 부디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런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 등 큰 차들이 문제다. 지들이 다칠 확률이 없으므로 운전이 거칠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들이 다칠 확률이 없으므로 운전이 거칠다는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큰 차를 몰다가 보면은 앞에 달리는 작은 차를 아주 업신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덩치가 크다고 이거 오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만한 운전을 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모든 생명이 귀하지만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분이 이런 사고를 당하시다니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납니다. 인상도 푸근하니 좋으시고 더욱 너무 아까운 인재가 운명을 달리 하셨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은 대동맥 수술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대동맥 수술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을 자신이 맡아서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집중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대동맥 흉부외과가 다루는 환자들이 응급 환자가 많으니까 10분 걸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살린 선생님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은 이렇게 썼네요. 일주일 전에 뵌 것이 마지막 일주일이야. 선생님 덕분에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병원 근처에서 사셨던 분, 저도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DNA까지 의사이셨던 분, 다른 병원에서 힘들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선생님, 제 목숨의 은인. 이런 걸 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대동맥류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교수님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병원에서 숙식하시던 분, 병실에 불쑥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던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조선닷컴에 따르면 빈소에는 의료계 동료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발길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회진 시간이 아닌데도 병실을 돌며 환자를 돌보고 기도해 주던 주석준 교수의 모습을 기억 속에 간직한 이들이라고 했네요. 2009년 6월 교수님께 수술을 받은 강모모, 2020년 9월 대동맥 판막 수술 환자 조머머 같은 글귀가 쓰인 부의금 봉투도 여럿 보였다고 합니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주석준 교수는 1998년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 근무를 시작하며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주 교수는 사고 이틀 전인 14일 수술이 길어져서 새벽 3시 30분에 귀가했지만은 잠을 거의 못 자고 바로 출근했고, 사고 전날에는 처가 식구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으나 급한 수술이 잡혀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사진을 보니 두동강 난 자전거와 서류 가방, 대형 할인점에서 산 신발이 보이더라면서 집에서 진료 관련 서류를 갖고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 교수는 생전에 병원 소식지에 장시간 수술이 버거울 때가 있지만은 환자가 극적으로 회복되면 힘들었던 걸 다 잊는다고 썼습니다. 그는 술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손 수술에 더 익숙해지려고 집에 돌아와서도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는 집에서 빵을 만들어 가족 친지들과 나눠 먹는 걸 좋아했고, 이런 남편의 지켜보던 주 교수의 부인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주 교수는 비인기 전공인 흉부외과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생스럽고 위험 부담이 큰 분야이지만은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재가 모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분도 흉부외과 아마 전공이지 싶습니다만은, 페이스북에 주 교수처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뤄내는 조용한 영웅들에 의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라면서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인재의 손실로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